수학적 확률이죠. 근데 이것이 100개 중에서 70개가 반드시 나오느냐? 아니거든요. 예. 그게 아니단 말이죠. 예. 전체적으로 100만 개 중에서는 70만 개가 나와서 70%, 그것도 70만 정확하게 짜릿하게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숫자가 클수록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예, 그 특정 확률에 수렴은 하지만 예, 이 중간에 예, 분포는 이 짜릿하게 수학적 확률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률이죠. 만약에 짜릿하게 맞는다면 확률입니까? 예, 짜릿한 것은 1이잖아요. 1. 짜릿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은 0이잖아요. 예. 디지털로 생각을 할 때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 짜릿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랜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랜덤. 예,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확률 분포를 갖고 있지만 그 순간 매 시기마다 예, 어떤 구간을 잘라서 한다면 그 시기마다 예,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독립시행 확률, 예, 이게 뭐 수학적 확률인데, 독립시행 매 경주마다 전의 결과하고는 후의 결과하고는 영향이 없다. 전의 결과의 영향을 후의 결과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독립시행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 그게 상하는, 대응하는 그런 확률이 또 있죠. 예, 그건 이제 뭐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예, 베이지안 확률이죠. 예,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구간에는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그것이 수렴하게 된다. 옛날 그 황금성이나 그 오션 파라다이스 같은 성인 게임들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 조건부 확률을 만들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 어떤 특정 주기 100만 주기다 한다면 뭐 50만 주기도 될 수 있고 300만 주기도 할 수 있는데, 그 주기 내에 특정한 양만큼 나오도록 해서 환수율을 체크를 했거든요. 예, 승률 체크를. 그러니까 100만 개가 100만 원이 들어가면은 9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90%짜리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돈으로 맞췄어요. 돈으로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돈으로 맞추면, 확률로 하지 않고 돈으로 맞추면 이건 독립시행 확률이 아니라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죠. 반드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황금성이 거의 끝날 때쯤 100만 주기에서 99만 5천까지 안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 5천 그 회에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안 나온 것만 추적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잭팟, 황금성 같은 잭팟이 뒤에로 몰려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예, 조건부 확률은 또 한편으로는 경험 확률입니다. 경험 확률. 이 베이지안 확률은 우리가 확률로 다루는 그런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독립시행 확률은 전혀 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독립시행 확률 매 경주 다른데. 예. 그래서 카지노가 존재하는 거예요. 카지노의 더즌은 3분의 1이잖아요. 더즌이 한 타스라는 얘기인데 36개의 룰렛 타시면서 더즌이면은 12개잖아요. 12가 한 타스니까. 예. 그러면 36개에서 12개는 3분의 1의 확률이라고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흑과 백, 적과 청, 적과 흑인가요? 적과 흑이고, 홀수와 짝수. 이거 다 50% 확률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더하고 빼고가 없어요. 49%, 51%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50%예요. 예. 카드의 승률 같은 거는 이제, RTP로다가 정확히 조정을 해서, 플레이어와 뱅커의 비율이 뭐 49대 50 몇 해가지고 소수점 단위까지를 조정을 하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달라요. 무조건 만인에게 공표되어 있는 수학적 확률, 그거 갖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장사를 할 때 어떤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몇 퍼센트를 떼면 반드시 그것이 이익금으로 남는다는 그런 수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그만큼의 이익금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RTP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카지노에서는 RTP라고 그러죠. 예. 경마도 이제 그 갬블은 마찬가지인데 조금 달라요. 경마는 웨이저링이라고 합니다. 예, 경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미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뭐 미국 문학을 연구한 거라 언어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추리를 해서 달라질 수 있는 확률,
카지노를 추리해서 달라질 수 있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홀짝 2분의 1 정확하거든요. 예. 더즌 3분의 1 정확합니다. 그런데 경마의 확률은 어디 있죠? 확률이 없으면은 이 도박의 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법률 구성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현금, 그 다음에 우연성, 그 다음에 현금의 양, 요 세 가지로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의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박을 하는데 도박제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 100원짜리 삥바리 카시노, 삥바리 그저 심심풀이 노인들에서 노인정에서 뭐 노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 도박죄로 연행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그거 안 하거든요. 예. 도박죄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정도. 그것은 도박죄에서 배제를 하고 있어요. 제외를 한다로 돼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죠? 예. 현금의 양이라는 게 그 법률 구성 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현금이고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우연성이고 두 번째가 현금이다 이거죠. 세 번째가 현금의 양이고 그 첫 번째가 우연성이 이것이 바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성 확률이 없으면은 도박이 성립이 안 됩니다. 실력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도박이 아니에요. 실력에 또 확률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껴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도박이죠. 예를 들어서 내기 바둑 같은 거 이게 도박입니다. 예. 바둑 같은 자체는 확률이 그것도 이제 확률이 존재해요. 그것도 확률이 존재하는데 여하튼 명확한 실력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확률이 포함이 된다면은 확률에 포함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도박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기보다 도박이에요. 하여튼 도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볼 때 갬블이라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웨이저링이라는 표현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수학적 확률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표가 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 그 50%의 확률 홀짝 이와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카지노인데 카지노에서는 그걸 갬블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갬블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길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추리할 예측할 또는 추리할 여지가 전혀가 없다. 그러나 이 스포츠 토토하고 경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확률이 없어요. 확률이 보이질 않아. 숨어 있어. 그래서 제각기 만들어. 그 배당판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배당판을 만들었다고 해서 배당판 뒤집으면 확률인데 그 확률이 정확한 확률이냐?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틀려요. 그래서 저 배당판 확률보다 정확한 확률을 만드는 AI 기계나 프로그램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배당차이법으로. 그것이 이제 다니엘 커너먼이 주장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적화에 실패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당판을 제대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배당판 뭐 점점 이제 승식에 따라서 이제 복승식이 제일 최적화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복승식이에요. 그 다음에 화면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제 쌍승식, 그 다음에 또 더 안 보이는 깜깜이 삼쌍승식 이런 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확률이 숨어 있어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특정할 수가 없어서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잉평가되고 저평가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길 여지가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 수학적 원리, 논리체계 이와 같은 것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경마는 웨이저링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스포츠 토토하고 경마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확률 이것에 따라서 이길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 그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세상은 골고루 분포되지 않는 여기에 초점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마의 속성, 그 다음에 갬블, 웨이저링의 속성 이와 같이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길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마는 이제 맞히는 데가 아니라 이기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는 거야. 맞히는 거는 어차피 못해. 이거는 귀신도 모르는 게 경마다라고 그러잖아요. 미래를 못 맞춘다니까요. 사람은 미래를 못 맞춰요. 랜덤이라고 얘기 해놨습니까? 해놓지 않았습니까?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건 인정을 해야 돼.
그건 인정을 해. 그렇다면 못 이기냐? 아니다 이거죠. 어리석은 사람 행동 경제학의 그 프로스펙트 이론처럼 다니엘 커너먼이 뭐예요?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긴다는 거야. 그 또 합리적인 프로그램이나 합리적인 AI 이것이 있다면은 확률을 정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기는 데 목표를 둔다면 이길 수 있다. 왜냐? 배당판 때문에. RTP라는 그것이 리턴 플레이어 황금률인데 여기에는 공식이 뭐예요? 요소가 그 공식에는 요인이 두 개가 있어요. 인자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하나는 뭐야? 확률과 그 다음에 승리 배당. 이것을 곱해야 RTP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인자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을 컨트롤 할 수가 있냐? 확률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배당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배당과 확률을 곱한 것이 RTP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히지 않고도 맞히는 걸 전부 다 맞히지 않고도 어느 정도 승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맞히고 배당으로 조절하는 거야. 배당이 큰 거를 맞춰서 맞히면은 이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는데 목표를 둬야 된다는 것은 여기 배당이 깔고 있어요. 배당이 그 밑에 깔려 있다 하는 거야. 어차피 미래는 누구나 모르고 맞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기는 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만든 배당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이기는 것이 목표다 하는 걸로 목표를 설정을 이제 바꾸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가능하고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매경주 맞추고 충분히 이길 만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배당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뭐로 나왔어요? RTP, 황금률, 리턴 투 플레이어, 환수율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예전에는 승률이라는 표현만 했고 아예 표현이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제 환수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쓰는데 누가 원조라기를 할 것 없이 하여튼 제가 하여튼 써왔다. 환수율,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수요자이기 때문에 환수율, 공급자 입장에서는 황금률이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환수율이다. 그래서 백과사전이나 무슨 어떤 용어에는 찾으면은 뭐 환금률은 나오는데 환수율은 나오진 않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그런 것은 이제 차지하고라도 이게 이기느냐 지느냐의 목표, 그 다음에 경마 웨이저링의 근본적인 개념과 속성, 특성, 여하튼 것들을 빗대어서 우리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편 이제 베팅론이냐 예측론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측론이냐 베팅론이냐 하는 문제. 이것은 지난 전편에서 데이터 추리 방법론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론이에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확률로 예측하고 어떤 그 마번이 어떤 말이 더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냐, 확률이 높으냐, 그 이제 우열을 따져서 예측을 하는 거죠. 모든 AI 방법은 다 이거 확률로다가 예측을 합니다. 확률의 우위에 있는 그런 것을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예측론에서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것은 뭐예요?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대값이에요. 그리고 알파고를 예를 들면 그래요. 뻔해요. 알파고에서 무엇을 계산했어요? 확률과 기대값을 계산했어요. 그것을 계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각 지점마다 이길 확률과 기대값을 다 이렇게 얼마나 이기느냐가 기대값이고요. 이기느냐 지느냐, 이길 확률이 얼마냐 하는 것이 확률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이거 차계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이제 도서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참고 도서 AI 경마 승리 비밀 폭로 해가지고 전자 그래서 PDF 이렇게 해가지고 23년 11월 21일 2023년 11월 21일 이제 북극교에서 출판을 했죠. 그래서 전자는 여기 이제 5만 원이고 종이는 이제 7만 원이에요. 종이로는 인쇄를 하려면 주문 POD 방법으로 미리 주문을 해서 한 일주일 뒤에 받게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이게 이제 상당한 페이지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한번 알아볼까요? 알아본다면 이게 3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마이크를 건드려서 제가 보면은
이 끄트머리를 보시면 이게 이제 원고거든요. 원고인데 이제 보면 350페이지 정도 됩니다. 350페이지 정도 돼요. 그 정도의 분량어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많이 이제 사서 보는데, 이게 지금 많이 사서 보기를 원치는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율배반적인 거죠. 경마 도서를 만들어서 많이 배포를 하려는데, 또 많이 하면은 이게 항상 경마 예상도 그래요. 예상하는 사람들이 몇 번을 예상해서 그 예상을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도 몰두하잖아요. 그럼 페리미추얼 제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뚝 떨어져. 그러면 이기는 예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왜냐면 거기에 그게 간다 해가지고 뭐 1번 2번 해서 전부 1번 2번 예상하면 1번 2번에 배팅할 거 아닙니까? 그 예상을 보고 그러다면 그 배당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이기는 예상이 아니라 지는 예상이 돼버려요. 왜냐면 배당이 상관이 있거든요. 배당 크기에 따라서 승률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 예측론이냐 배팅론이냐 해서, 예측론은 그 마돌이 사용법, 마돌이 프로그램, 그 확률로 예상하는 AI, 그 알파고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AI에도 이제 확률을 예측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해서 예측하는. 왜냐면은 왜 AI를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 예측 기술 중에서 최고봉의 AI라고 보기 때문에 AI를 거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다 AI에다 예측을 하는 것을 만들어요. 다른 거는 다 AI한테 지니까 왜 지는 예측을 하겠습니까? 이왕이면은 AI 기술을 배워서 AI 기술에다 예측을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측론이냐 배측론이냐 얘기를 할 때, 지난번에는 이제 예측론을 했고,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것은 이 오행마법은 배팅론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와 배팅 방법 선택, 요따는 그런 문제죠. 배팅 방법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이 배팅론인데 반드시 이기는 거를 보장하지는 못해요. 예측론은 이기는 거를 추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건 죽거나 사나 이겨야 돼. 그래서 그 확률을 만들고 승률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배팅론은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 이것은 어려워요. 왜냐면 배팅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은, 카지노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걸로 도전해요? 배팅론으로 도전합니다. 그 흔한 그 방법이 있어요. 마틴게일법, 배수 배팅법이란 말이죠. 한 군데 계속 하게 되면 이긴다. 결국엔 나온다. 그러니까 50% 확률짜리를 계속 여러 번 졌다. 그럼 그 다음번에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도전할수록 승리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오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배팅법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틴게일법이 기본이고, 거기에서 수백 가지를 전부 다 파생이 된 게 마틴게일법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팅 이와 같은 문제는 이긴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오행마법을 얘기하지만, 오행마법을 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보장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사람이 느끼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이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느끼게 돼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팅론의 사례는 아까 같은 카지노에서는 마틴게일법, 그걸 뭐냐면 이제 배수 배팅법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있지만은 경마에도 있어요. 경마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해서 노심초사 생각해낸 방법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기마 비인기마를 엮기. 그러니까 인기마끼리 엮어봐야 돈도 안 되고 배당도 적어. 비인기마가 항상 섞어서 들어오더라. 아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그 비율로, 인기도의 비율로 보면은 항상 명확하게 인기가 적은 것이 확률이 높았어요. 인기 적은 걸 조합한 것들이 확률이 높았다 이겁니다. 하지만은 RTP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할 때 좀 이제 체감상 그런 느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비인기마하고 인기마를 같이 엮어보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기 1위하고 저쪽 인기 6위, 7위. 그러니까 6위를 축으로 인기 1, 2, 3을 꼬리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위를 축으로 인기 1, 2, 3위를 꼬리로 한다.
1, 2, 4위까지도 할 수 있고 1, 2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1, 2위만 해도 그러니까 대가리 준 대가리 이런 식으로만 해도 대끼리 준 대끼리 이렇게만 엮어도 많이 맞춰졌는데 요즘 경마는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혼전 편성이 많고 그 레이팅 제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마사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경마가 어려워졌다 하는 거예요. 대끼리 배당이 옛날에 평균 3.3, 3.4였는데 지금 평균 배당이 4.5에 이르니까 그만큼 어려워진 거죠. 대끼리가 배당 형성이 그러니까 1.1배나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률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옛날에 25%까지 육박했던 확률이 지금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6, 15 뭐 이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15% 곱하기 4.5하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80 밑으로 떨어져 73% 완팍으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 70 대끼리는 조금 높습니다. 80%에 육박하고 어느 때는 금년도에는 80%를 넘었어요. 그걸 이제 얘기를 읽어주면은 인기도 1, 2위가 전체 79.6%의 황금률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서는 0.877, 그러니까 87.7%에 보였습니다. 이때 평균 배당이 4.5고 확률은 19.2%였어요. 근데 전체 5년치를 보면은 18.3%의 확률에 4.3배였습니다. 그래서 곱하면 79.6%의 황금률을 보였습니다. 보통 황금률이 평균 황금률이 얼마예요? 73% 하잖아요. 왜냐면 법정 황금률이 27%를 뛰니까 그런 사례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기마 비인기마 엮기 이외에 또 선행마 비선행마 이거를 엮으니까 선행마끼리 잘 안 들어온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항상 선행마 비선행마 그래서 함께 엮는데 반드시 선행마를 축으로 잡는다. 뭐 하여튼 이런 뭐 반드시라기보다도 선행마를 축으로 잡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죠. 왜냐면 선행마는 실망을 덜 시키니까 추임마는 아주 실망을 시킵니다. 왜냐면 추임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 선행마가 죽어야만 추임마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추임마가 못 올라오는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행마를 항상 축으로 해서 비선행마를 엮는다. 그러니까 선행끼리는 안 엮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로에 따라서 선행마 추임마가 있는데 이번에 이거 주로가 상당히 무거워. 우리나라의 무겁다는 표현은 외국하고는 좀 반대인데 이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기록이 느리고 선행마들이 다 죽어. 끝까지 못 올라가. 끝까지 스포트를 못해. 그래서 추임마가 그때 추입 발생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추임마로다가 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요런 게 뭐예요? 주로에 따라서 축잡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근관계, 승군전 날은 이거 좀 힘들어. 또는 이제 3착 승군마 이거 빠질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승근 2회차가 잘 가. 2회차 3회차가 잘 가. 이 승근 1회차에서 한번 탐색을 했으니까 보통 이제 자빠이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 탐색했다 하는 거예요. 탐색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을 했다. 그러면 승군 2회차나 3회차는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를 한다. 뭐 이렇게 가진 못해도 승부를 한다. 그래서 그쪽 승군 2회차나 3회차를 축으로 잡는다라든가 또 최근 잘 나온 추세 또는 마번. 지난번에는 말이지 8번이 쏟아져 나왔어. 난 요번에도 8번으로 갈 거야. 이 추세라는 것은 금방 있다가 사라지진 않으니까, 한번 가자. 또, 터진 이제, 추세 마번이 있고, 터진 마번들이 있어. 지난번에는 말이지, 1번으로 터졌어. 그리고 이번에도 또 1번 축으로 해서 터질 걸 노려보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수 같은 걸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정정이가 아주 잘 탔어. 정정이 그동안 계속 침묵만 하고 별로 성적이 안 좋았는데 지난주 보니까 펄펄 날러. 그러면 이제 정정희 기수를 하겠다. 아니면은 이제 뭐 2조 마방 또 노린다든가 1조 마방 박정권 조기사 이쪽 마방이 요즘에 승부를 잘해. 그거 좋은 말 많이 들어왔어. 여기 이쪽에 가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은 이제 마방 상금이 적으니까 그쪽 마방 상금을 노리면서 애들은 굶어 죽느냐? 아니다. 뭔가 있을 것이다. 뭔가 이제 회복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면서 또
베팅을 하는 기준으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이것이 뭐냐 배팅론의 사례다 하는 거예요. 예, 배팅론의 사례고. 자, 그러면 오행육 말하는 게 있는데 오행도 마찬가지 배팅론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지금 오행마법은 배팅론이에요. 그래서 이 오행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인데 이 세상 만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만물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인기도도 그렇고 마번도 그렇고 기운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오장육부 기운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5가지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예, 예. 5가지. 목화토 금수죠. 목이 3이고요. 화가 2, 수 1, 금 4, 5는 토예요. 예, 토는 중앙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방을 표시할 때 토는 중앙으로 들어가면 사방이 다 표시가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6은 무엇이냐? 다시 1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은 2가 되고 10은 이제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오진법이란 얘기죠. 오진법. 예. 11, 12도 마찬가지. 5를 2번 빼니까 1이 되는 거고 12는 2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행은 바로 이렇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행이에요.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어요. 명략의 오행 상생 상극각 사종이니 무슨 이런 이론이니 어쩌니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알면 머리 아파. 그럼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이제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요것만 알면 된다. 1, 6, 11, 2, 7, 12 오진법이다. 3, 8, 4, 9, 5텐 이것이 오행이고 이걸 같은 것을 동일오행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오행이 왜 필요하느냐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오행이 유용성이 없으면 오행을 못으로 해? 그거 뭐 맞는 거야? 그게 뭐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된다. 오행으로 보면은 추세가 보여요. 추세가. 예를 들어서 쉽게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기 보면은 오행 추세 하나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봅시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마이크가 중앙에 있어서 건드리기가 하고 키보드를 잘 못 누르겠어요. 자, 그러다 보면 여기 보면 오행 반복 요걸 본 거예요. 오행 유형성 문제 여기다 써놨죠. 예, 그러면 2025년 4월 6일 날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러면 여기 오행 인기도 왜 오행인기 오행 반복 5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한번 봅시다. 2025년 4월 6일 2025년 4월 6일 경주 결과를 보면 되는 거예요. 2025년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다 뽑아놨어요. 2025년 4월 25일 4월 20일이라고 했나요? 지금 제가 깜빡하네. 4월 6일이라고 그랬군요. 6일. 자, 4월 6일 여기로 이렇게 보시면은 4월 6일 날 이게 이제 1경주서부터 11경주까지 적어 놓은 거고 요게 마번이고요. 요게 인기도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마번이 볼 때 마번 5번 10번 5번 10번 5번 5번 10번 그래서 5번 반복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10번이 껴 있잖아요. 그럼 오행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10번이나 5번이나 똑같다 하는 거야. 그럼 전부 오행 5로 나온 거야. 1경주 5번축 2경주도 오행 5번축 3경주 5번축 4경주도 오행 5번축 5경주도 5번축 6번축 그 다음에 7경주까지 5번축 전부 다 이 마지막 경주까지도 10번이니까 5번축이래요. 오행 5번축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럼 뭐야? 오행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른 번호거든요. 10번이 4개가 다른 건데 오행으로 볼 때는 이 4개가 같은 번호 오행이다. 같은 번호 오오행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추세가 보인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추세가 보인다. 오행으로 잡으면 이렇게 추세가 보여서 이 비근한 얘기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이거만 보시면 벌써 이거 하나만 봐도 오행으로 볼 필요가 왜 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제가 이 사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가 보여. 어떤 것을 엮으면 승리가 보인다. 또 한 가지 여기 하나 또 있는데 요걸 하나 여기 적진 않은데 하나 단순화 시켰어. 1번부터 11번까지 마무리 뛰잖아요. 그럼 11번까지 뛰면은 말이 많아서 어려워. 근데 5번으로까지만 잘라. 그러면
1번하고 이제 6번하고 11번은 같은 이제 말이 세게 이게 있는데 나중에 종합할 때만 그 분류하면 되고 그 자르고 하게 되면 5마리가 뛰는 걸로 보는 거야. 5마리가. 7번도 바로 2번하고 똑같은 걸로 보는 거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게 되면 추리가 간단해. 단순해져요. 단순한 추리로 하고 나중에 환원을 할 때 마번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오행 숫자를. 그런 식으로 오행 유형성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때문에 오행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세 가지 다시 요약하면 승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는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단순화 추리 단순화 이거에서 보면 추리 단순화라고 쓰면 되죠. 예. 요즘 제가 타이핑을 못하기 때문에 마이크 때문에 못해서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말이죠. 태초부터 인간이 처음 인류가 이 우주에 등장할 때부터, 이 지구상에 등장할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패턴, 클래스파이,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예를 들어서 돌을 집어서 이제 무기로 삼아 가지고 쓸 때 어떤 거는 돌을 갖고 칼로다가 썰을 수도 있고 무기로다가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모을 때 빠를 때도 빠를 저기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쓰는 거예요. 분류를 하게 돼. 그러니까 뾰족한 칼, 뭉퉁한 망치 같은 칼 등에 해서 분류를 한다고. 그 분류를 영어로 하면 클래스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패턴 분류입니다. 패턴 분류. 그러면 AI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패턴 분류예요. 패턴 분류. 확률을 처음에는 안 보이잖아요. 확률이 이기는 확률을 뭐 찾을 수도 없고 그럴 때 패턴 분류하면 이기는 확률이 보입니다. 예. 뭐 대개가 그렇게 패턴 분류하면 보여요. 보일 때까지 패턴을 나누는 거거든요. 패턴을 여러 개 나뉘. 예를 들어서 경마에서는 패턴을 어떻게 나눠요? 쉬운 편성, 어려운 편성. 쉬운 편성, 어려운 편성 기준이 뭐냐? 유령마 숫자를 보면 알아요. 유령마가 3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쉬운 거지. 저거 3마리 뿐이니까. 그 다음에 유령마 하나. 쉬운 거지. 둘이 있어. 저거 대결 경기네. 쉬운 편성이야. 그러나 유령마가 4, 5, 6 이렇게 해서 우글우글 할 때는 어떻게 저거 혼전이네. 그러면 혼전 편성이 어려운 편성이라는 거야. 그렇게 셋으로 카트를 하는 거야. 셋은. 4 이상은 어려운 혼전 편성.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패턴 분류야. 그래서 2가지로 나누면요 보여요. 뭔가 뭐냐면 승리하는 RTP가 우위에 있는 값이 보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RTP를 전부 구멍마다 찾을 때 하나도 안 보여. 처음에는 없어. 복승식에 이기는 구멍이 하나도 없고 삼성선시도 막 찾을 때면 이게 하나 두 개 보일까 말까야. 그러나 패턴을 분류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그걸 조금 이따 제가 소개를 드리겠는데 지금 바로 볼까요? 이거는 종합지에 관한 시뮬레이터예요. 제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만드는데 지금 확률 시뮬레이터가 전공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확률 시뮬레이터 예상 종합지로다가 만드는 확률 시뮬레이터예요. 예, 시뮬레이터가 뭐죠? 트라이를 해본다. 해본다. 연습해본다. 예행 연습이다. 모방 연습, 모의 연습이다. 이런 것이 이제 시뮬레이터입니다. 시뮬레이터. 그러면 배팅을 하기 전에 모의 연습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배팅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선별을 해야 되잖아. 그 선택하는데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걸 바로 시뮬레이터라고 한다. 그럼 시뮬레이터는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를 가져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종과 행으로 되어 있어요. 엑셀도 종과 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 행을 레코드라고 하고 종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가 변수예요. 변수. 예. 그리고 레코드는 행은 자료예요. 자료. 예. 일반적으로 엑셀에서는 뭐예요? 이거를 로우라고 하고요. 이 행을 로우라고 하고,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로우입니다. 그 다음에, 종을 컬럼이라고 그러잖아요. 컬럼. 예. 컬럼과 행이.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항상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분류에 따라서, 패턴 분류에 따라서 새기는, 즉, 인덱스를 잡아가지고 하는데, 인덱스는 뭐냐. 이 데이터베이스의 약점이 뭐냐면은, 이 수많은 거를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트예요. 소트가 뭐예요? 정렬이에요. 뭐든지 연산을 하려면 정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렬해 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구도 SQL하고 뭐 오라클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놔. 구분을 해서 시트를 여러 개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미리 소트를 해놔.
그게 인덱스 파일인데 인덱스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놔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편법이라 생각하고 이들 정통은 뭐냐, 로우와 컬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번은 여기는 항상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렬, 소트 되잖아요. 그걸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예. 그 데이터베이스는 이거 프로그램 안에 기능을 코딩을 해서 이와 같이 정렬 기능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례예요. 지금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꽂혀있는지 지금 5,000개가 다 나왔어요. 5,000개가 다 나왔는데 선별에서는 어떻게 나오라 해가지고 그걸 통계를 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경주 있고, 경주일, 경주, 등급, 거리, 뭐 다 아는 얘기고요. 출주두수, 이게 출주두수가 12냐 11두냐, 그 다음에 수준, 강도, 이렇게. 이건 제가 나름대로 매겨놓은 거예요. 어떤 수준, 이 강도가 1과 2가 있어. 이게 패턴이야. 1이 쉬운 경주고 2가 어려운 편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예. 1경주는 쉬운 편성이고, 뭐 이렇게 6경주는 어려운 편성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어려운 편성, 쉬운 편성 기준 얘기했죠. 유령마수로 4개 그 경과선을 3개까지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다가 쉬운 편성, 어려운 편성을 구분한다. 예. 이거 실제 그렇게 제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상마번 1등, 2등, 3등으로 들어온 거, 9번, 1번, 8번으로 들어왔다. 그때 인기도는 4위, 5위, 3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복승식 배당은 이제 37.9다. 그리고 히트 하게 되면 1로 빨간 걸로 1, 그 다음에 히트를 안 했다, 그러니까 적중을 안 했다 그러면 0, 해당되지 않는다면 0이고 해당되면 1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 조금 확장을 해서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배당 위주로 보는 거죠. 배당 위주로 볼 때는 이렇게 여기 배당을 복승 이외에 단승도 있고 3복승도 있고 3상승도 있고, 기본 맥락은 이제 비슷해요. 예. 이게 탭인데 탭으로다가 종류를 좀 약간 확장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 뭐 기수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1경쟁의 기수, 1기수, 2기수, 1등, 2등, 조교사, 1등, 2등, 마주, 1등, 2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예, 또 이거 인기도가 몇 1위부터 배당률이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본 거예요. 인기 1위 배당, 2위 배당, 3위 배당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0위까지 배당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10위까지 이런 식으로 종류를 좀 달리 해서 본다 하는 것만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로우 컬럼의 데이터베이스 기본 형식은 여기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마베트 3.1이라는데 이게 베트 심이라고, 제가 원래 제목이 베트 시뮬레이터에서 심 이런 인식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어떻게 여러 개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베트 심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었어요. 왜 여러 개 만들었느냐, 이건 지금 종합지거든요. 예, 종합지에 있으면은 이게 배당판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 배당판, 인기도도 있고, 이게 종합지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열어놓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마도리에서도 있어요. 마도리에도 예상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1위, 2위, 3위. 그래서 어느 것이 많이 들어왔고 적게 들어왔느냐를 가름하기 위해서, 또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서 시뮬레이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종합지이기 때문에 종합지는 적용하기가 쉬워요. 배당판은 경주 시작 전까지 요동을 치면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거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어. 맞출 수는 있지만 힘들어. 그리고 맞췄다고 해도 보장이 안 돼. 틀릴 수가 있어. 그렇지만 종합지는 불변이야. 예, 불변이지만 배당판보다는 떨어진다. 적중률하고 상관계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배당판이 더 정확하다는 거야. 예측할 때. 이 종합지하고 배당판의 인기도 차이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나왔죠? 예. 여기 보면은 종합지하고 배당판의 차이, 여기 보시면 나오죠? 예. 종합지와 배당판의 차이, 종합지는 0.3764, 이게 상관계수예요.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마도리는 0.4477, 훨씬 높죠? 그 다음에 인기도는 0.4057. 그래서 배당차이법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배당차이법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수한 게 뭐예요? 예, 마도리지만 종합지보다는 이 배당판이 더 우수하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뽑아낼 때 시뮬레이터를 쓰는데, 이 시뮬레이터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방 예를 하나만 들어도 금방 알게 돼요. 여기 배트 옵션이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자, 옵션이 나옵니다. 이것이 패턴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복승식 한 가지 예를 놓을게요. 1, 2 전체에서, 그 다음에 이게 전체냐 11두냐 두수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기간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턴 쉬운 편성이냐 혼전 편성, 이거 얘기했죠. 예, 그저 3두를 기준으로 해서 따른다. 그 다음에 상이냐 하이냐, 그러니까 1, 2, 3 등급까지는 상이고 하이는 4, 5, 6이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분류해 놓으면요, 답이 보여요. 답이 RTP가 높은 게 보인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1, 2위 1, 2위를 놓고 저장한 다음에 시뮬레이터랑 딱 하게 되면은, 아까 5,000개였죠? 5,000개였는데 1, 2위만 뽑으면 몇 개냐? 1, 2위만 뽑으면, 여기서 보시면은 1, 2위만 뽑았어요. 이거 번호가 벌써 5,000 번호가 없어졌잖아요. 여기 보면은 짠, 전체 5,000개 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829개 839개 839개가 잘못 829개가 이제 1, 2로 들어왔네. 대끼리가 들어온 거야. 대끼리가 들어온. 그때 평균 배당이 4.591이고, 그 다음에 확률이 16.6%죠. 0.166이니까. 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환급률은 0.761.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미리 제가 뽑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1년 동안으로 뽑아보자. 최근 1년에는요, 예, 이렇게 여기다가 1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저장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이제 뽑아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지금 4초 정도 걸려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5,000개에서 5년치 1년에 1,000개의 경주가 있거든요. 예. 자, 여기서 맞은 거는 1, 틀린 거는 정,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대끼리가 얼마나 들어왔느냐, 1, 2가 대끼리니까 복승식으로 1, 2가, 이건 평균 배당이 4.8 오면서 이때는 확률이 17%, 약간 높았는데 1201개 중에서 204개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때 환급률이 82.4 올랐죠. 최근 1년에는요 이렇게 오릅니다. 올랐어요. 종합제에서도 오르고 배당판에서도 올랐습니다. 종합제와 배당판은 같이 비례하니까, 물론 이제 종합지가 배당판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5년은 그냥 놔두고 같이 해도 되지만, 여기서 쉬운 편성, 어려운 편성이 있는데, 혼전 편성일 때, 쉬운 편성일 때 한번 봅시다. 쉬운 편성일 때만 한번 나눠봅시다. 해가지고, 자, 시뮬레이션 딱 지금 쉬운 편성에 체크를 했어요. 네. 이거 그림을 막강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게 티켓에는 배팅을 한 개 한다. 한 개. 패턴은 지금 1이다. 이거 엔트리헤드는 여기는 지금 0으로 나와 있고요. 트렌드 피리어드는 0이다. 기간하고 출주두수, 아까 그 선택하는 거 있죠? 배팅 옵션에서 여기 이거 선택하는 거, 그것이 이제 0이고 요건 패턴은 1이다 하는 거예요. 쉬운 편성은 1이고 혼전 편성은 2가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배팅 수가 티켓 N이고요. 배팅 한 개씩 배팅한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제 구멍 수가 3개면은 1, 2, 3 배팅하면 3개잖아요. 그럴 때 3이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얼마나 나왔느냐? 82.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쉬운 편성일 때는 좀 더 높아진다. 아까 79, 그 정도 70몇 나왔죠? 그때보다 훨씬 높아졌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기는 거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자, 이제는 이제 삼성승식을 좀, 복승식에서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없어. 쌍승식은 약간 있고요. 삼복승식도 없어요. 삼성승식 한번 봅시다. 삼성승식에서 쉬운 변성에서 이거 취소를 하고요. 초기화하게 되면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다 없어지고요. 취소를 하게 되면 여기 배팅수만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승식, 쉬운 편성, 혼전 편성, 혼전 편성을 합시다.
원점 편성을 하고 출처두수 11도로 합시다. 예, 11도. 그 다음에 6, 7, 10, 11. 제가 미리 시뮬레이팅을 해본 거니까 2, 3, 4. 이게 인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인기도다 하는 거예요. 마번이 아니고 인기도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를 패턴 분류를 이렇게 한 거죠. 요런 경우에만 배팅을 한다 하고 했을 때 시뮬레이팅을 하는 거예요. 딱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시뮬레이션. 이기는 거를 찾을 수가, 이기는 구멍, 이기는 조건, 이기는 패턴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배팅이 되냐. 아까 인기마, 비인기마 엮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비인기마에서 인기마로 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자, 이거 비인기마. 이 비인기마를 축으로 해서 1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삼상승이니까. 요건 2, 3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기마. 요건 비인기마. 비인기마를 축으로 인기마를 꼬리로, 2, 3, 4는 6구멍이죠. 예. 그래서 총 배팅 수가 얼마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24구멍이야. 밑에 계산이 딱 24구멍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요게 6이고, 6 곱하기 4는 24. 예. 삼쌍 합으로 배팅하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한번 놀랄 놀자입니다. 놀랄 놀자. 1.54가 나왔어요. 예. 155%. 그러니까 55%나 이겨. 세금 떼고 22% 떼고 135%, 33%나 더 이깁니다. 세금을 떼도 22%를 떼도. 왜냐? 1100은 넘으니까 배당이 1674배거든요. 그러면 이게 943개 중에서 21개를 적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상이 943개다 이게요. 이 조건에 맞는 것을 배팅을 하려면 943개를 배팅할 때 각각 24개씩 배팅하는 거예요. 배팅하게 되면 21개를 적중할 수가 있는데 그때 배당 평균 배당이 뭐 1674배 이 정도로 배팅을 맞을 때 이렇게 적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확률은 2.2%.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2개가 맞는 거야. 여기 보면 맞는 것이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올려보시면 1이라고 표시된 게 이게 맞은 거예요. 요 1이라고 표시하고 요 1이라고 표시했잖아요. 요것이 맞은 거야. 예. 그랬을 때에 여긴 복숭 배당이지만 삼무쌍 배당으로 할 때는 1674배가 평균이더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긴다는 거야. 환급률을 RTP를 계산하면 1.554. 이게 환수율 이거 환급률이고 승률이고 RTP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이기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 뭘로? 패턴 분류로. 패턴 분류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시뮬레이터면서 이것은 모든 이제 파이팅 프로그램 배팅의 로직을 만드는데 기본으로 시뮬레이팅 자료로 기초 자료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몇 개 있어요? 예, 이것은 4개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수십 개가 있다. 시뮬레이터가 경마에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건 뭘로 만들었냐? C++, 비주얼 C++ 2022로 만들었습니다. 2022 비주얼 C++ 그걸로 만들었는데, 이걸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해놓고, 그거 데이터베이스는 SPSS로 구축을 했어요. SPS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는데, 이게 통계 패키지로 양대 산맥이 2개 있어요. SAS하고 SPSS. 서울대 출신들 다 SAS를 쓰고, 이제 서울대 연대와 고대들이 이제 SPSS를 쓰는, 옛날에 한 20, 3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모든 이 학위, 석사학위하고 박사학위가 있으면 반드시 통계를 해야 돼요. 통계를 낼 때 그 SPSS로 하느냐, 사스를 하느냐, 이런 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학위,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 SPSS가 뭔지, 사스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반드시 이걸 해야 돼. 학위를 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 SPSS로다가 이걸 근거를 잡고, 데이터베이스를 잡고, 프로그램은 비주얼 C++ 2022 2022 그때 나온 거죠. 그 2022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이건 시뮬레이터다. 시뮬레이터 말고 또 이 마돌이라는 프로그램도, 마돌이는 이제 시뮬레이터 제목을 붙였지만 그건 이제 예상 프로그램이에요. 예측 프로그램이다 이거죠. 거기에 도움을 주는 모든 밑바탕 이 베이스 데이터, 그러니까 백데이터죠. 백데이터를 여기서 이런 시뮬레이터에서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와 같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패턴을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이 오행 패턴 이거 말고 또 오행 패턴, 그러니까 기본 패턴 말고 오행 패턴으로는 3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어떻게 있느냐? 동일오행, 반복오행, 반대오행.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오행, 반복오행, 반대오행, 그 다음에 반복인기. 그러면 패턴 없음까지는 이제 5가지인데, 패턴 없으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전체 합이 100%가 돼야 되지만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동일오행이냐, 반복오행이냐, 반대오행이냐, 반복인기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주면은 이 나눈다는 게 뭐예요? 패턴으로 나누면은 RTP가 보인다, 승률이 보인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곳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누는 것이지 그냥 뭐 괜히 나누나요? 나누면 복잡해지는데.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동일 오행 패턴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가지수는 아까같이 4가지 패턴이 존재한다. 동일오행, 반복오행, 반대오행, 반복인기, 이런 식으로 한다. 반복 오행도 있지만 여기서는 마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 오행을. 동일 오행이 있다면 또 비동일 오행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삼복 배팅할 때 동일 오행이 얼마나 나오냐? 3복으로 35%가 나와. 그럼 비동일 오행이 어떻게 돼요? 65%나 나온다. 그러니까 동일한 오행이 이 3착 안에 없으면, 그러니까 161이 38이 있다, 또는 27이 있다, 그러면 뭐야? 1, 2, 3착 안에 27이 있다면 동일 오행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27이 앞에 있다, 복숭으로 있다, 그러면 이제 동일 오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뒤에 있으면 삼복 동일오행이라고 그래요. 27이 2착 3착이 27이더라, 1착 3착이 27이더라. 27이 동일 오행이잖아요. 38도 마찬가지, 16도 마찬가지, 61도 마찬가지. 동일한 오행이야. 같은 줄에 있는 것이 2착 3착 1, 2, 3착이 들어오면 동일한 오행이라고 해요. 그 들어오는 확률이 35%다 36%예요 원래. 정확하게 보면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비동일 오행이 65%나 들어, 그러면 65%짜리를 도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또는 35%가 확실하다면, 이 배팅 수만 적다면 인적으로 동일하면 도전하면 어떨까? 패턴 분류를 했으니까, 동일이냐 비동일이냐 분류를 했으니까, 이 세상은 동일오행하고 비동일오행밖에 없다. 이 세상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행으로 숫자로 나눌 때 경마에서는 동일오행이나 비동일오행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양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떤 쪽을 공략하느냐? 복숭아는 동일오행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동일오행으로는 하진 않아. 그러니까 16이 들어올 확률, 27이 들어올 확률, 36, 이게 동일오행이 들어올 확률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확률이 여기 보시면 확률이 나와요. 좀 이따 나오죠. 12%야. 12%. 그런데 이게 0%다로 간주하는 거야. 왜 그렇게 0%로 간주를 하느냐면요, 잘 안 들어와. 아니,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온 날만 들어와 버려. 그냥 안 들어오는 날 보통 때는 안 들어와. 그러면 이러면서 누가 예상을 하는데, 어디 전문가가 이제 2번 7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돈 배팅 많이 하는 사람이 2, 7번을 배팅하려고 그래. 그러면 저는 옆에서 그렇습니다. 2, 7번은 안 들어오는 번인데, 38로 배팅하려고 그래. 38로 예상을 했어. 이 38은 안 들어오는 번이에요. 그러나 단지 그날 한 번이라도 동일오행이 들어온 날, 그런 날은 오히려 27이 38을 공략을 해야 돼. 27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 38이 들어오는. 그렇지 않고 보통 날 되게 22%를 빼고, 그러니까 22%는 건 뭐냐? 동일오행이 한 번도 안 들어오는 날은 22%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일 중에서 22%는 22일은 동일오행이 한 번도 안 들어왔어. 그래서 동일오행이 안 들어온 날 갖다가 배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동일오행이 안 들어오니까 27로 배팅하거나 38로 배팅하거나 16이나 4구나 510 이런 번호는 없어.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12%라는 현상, 12%가 들어오거든요, 걔네들이. 그 12%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12%만큼 내 RTP, 내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야. 향상을 한다는 거야. 100% 딱 맞았을 때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동일이 한 번이라도 나왔어. 그럼 오히려 그놈으로 들어오는 걸 공략해야 돼. 몰려다니는 거야. 추세가 형성이 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은 골고루 돼 있지 않는다. 빈익빈 부익부 원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려다니기 때문에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추세가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인생사예요. 세상사의 우주 만물의 원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몰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몰려다니기 때문에 나올 때만 공략을 하고 안 나올 때는 공략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야. 이게 동일 비효동행적이고, 반복오행은 뭐냐? 반복오행은 앞에 2번이 들어오고 9번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전경주에. 그러니까 3경주에 2번, 9번이 들어왔어. 그럼 4경주에 2번이나 9번이 축으로 복승 축으로 들어올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수학적 확률이 똑같습니다. 수학으로 계산하면 딱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고요. 랜덤으로 뽑은 이 서울 경마 결과도 딱 그래요. 2번이나 9번으로 들어올 확률, 그러니까 전경주에 들어온 복승 마번 중에 하나가 축이 될, 반복이 되는, 축으로 반복이 될 그런 확률은 얼마냐? 30.7%입니다. 여기 30.7%. 계산 다 한 거예요. 여기서 30.7% 반복오행. 여기서 직전에 한 번이라도 직전에 나온 번호하고 똑같은 거야. 복승으로 따질 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똑같을 확률은 30.7%다. 상당히 높죠? 두 마리니까 그래요. 두 마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반복행에 대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 부분, 이기는 부분을 추출해서 배팅하면 또 이긴다. 반대행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행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반대 기본 우행, 직전 우행만 갖고 따지는 거, 직전과 직전 전우행 따지는 거, 그 다음에 직전 전우행을 따질 때 초식으로 강한 거,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세 개의 유형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시고 이 특별한 사례의 음양론이라는 게 있어.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음양론. 그러니까 홀짝 하는 사람도 있어. 홀짝. 그래서 제가 이제 배팅론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전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배팅에 유리한, 조금이라도 RTP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전부 채택을 합니다. 오컬트나 무당이 아닌, 이와같이 항상 확률도 뽑아내고 어떻게 유리한지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발췌를 해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 음양론 홀짝 부분도 제가 발췌를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1이 홀이고 2가 짝이에요. 예. 그 삼쌍으로 볼 때 111 들어오는 게 있고 112가 들어오는 게 있어. 121. 이 1이 홀이고 2는 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삼쌍승식이죠. 예, 삼쌍승식. 삼쌍승식에 이게 기본 빈도 분석을 한 거예요. 빈도 분석을 딱 해서 테이블로 다 만든 거죠. 요것이 이제 카운트 쓰고요. 총 33,000개에서 4,450개 들어왔어요. 1, 2, 2가. 이때 평균 배당은 750.70이고 전체의 13.26%에 해당돼. 1, 2가. 예. 그리고 그때 배당 합은 85만 548개. 예. 이거 이제 배당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최소가 6.7, 이제 뭐 최대가 이만큼 나왔다 하는 건데,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요 배팅 합하고 확률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게 뭡니까? 14.79. 211이에요. 211은 뭐예요? 짝수 홀홀. 예. 짝수 홀홀에 적응하는, 대응하는 배팅법이 이 마사에서 제공하죠. 그것이 뭐예요? 삼복합 또는 삼쌍합이 있어요. 이건 복승이 아니고 삼쌍승이라고 했으니까 삼쌍합을 적용하면 되죠. 삼쌍합 211은 어떻게 돼요? 상단에 2468장, 예, 2468텐. 그 다음에 하단, 중단에 뭐예요? 예, 13579. 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제 그 컴퓨터에도 이제 그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배팅론에서 이게 인기도라고 한다면, 아이고, 제가 이걸 잘못 눌렀어요. 예, 이거 다시 보세요. 이 상단이잖아요. 이 중단, 이거 배팅합은 어떻게 돼요? 상단에 짝 홀이라고 했죠. 2, 4, 6, 8, 장. 예, 5개. 그리고 홀수. 그 다음에 중단에 홀수. 1, 3, 5, 7,
579. 요렇게 베팅하는 거예요. 요렇게 베팅하면 여기 저장하게 되면 베팅 수가 얼마 나왔어요? 다시 확인해 볼까? 이렇게 베팅 수가 이게 삼성승시 표시해야죠. 삼성승시 저장하게 되면 자 삼성승시 얼마 나왔습니까? 100개가 나와요. 100개.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 4 20 곱하기 둘 넷 다섯 20 곱하기 5는 100 베팅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과 끝은 지운다. 알파와 오메가는 지운다는 거야. 알파 오메가가 여기에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여기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인데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0번 지우고 여기 끄트머리 뭐 7, 이 정도가 지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44 아닙니까? 44는 얼마예요? 6, 4, 24. 총 저장 베팅이 보면은 얼마예요? 48 베팅이네. 그러니까 12 곱하기 4죠. 예, 그래서 24가 아니라 48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48 베팅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요렇게 베팅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게 바로 211 베팅법이에요. 211. 짝홀홀이라 이거예요. 짝홀홀. 그 짝홀홀을 왜 그러냐?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데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면은 이건 오케이다 하는 거예요. 베팅론으로서 합격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14.79도 제일 높은데 그 다음에 올해 2025년에 보십시다. 딱 보면 211이 바로 이거예요. 딴 거는 다 이 평균이 14.8. 딴 거는 전부 14점보다 죽거나 약간 차이 있거나 그런데 이거는 17% 16% 이래요. 2%나 높아. 그럼 최근에 뭐야? 211 베팅하면 2025년엔 좋다 하는 거야. 요거는 전년도 그러니까 전분기에서 그러니까 분기를 두 개로 나누면 1월부터 8월까지는 전분기라고 보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바로 후분기라고 한다면 전분기에서 이만큼 나왔으면 후분기에도 그만큼 나와요. 1년 정도 6개월 정도 상당한 지금 개수가 얼마입니까? 몇 경주예요. 이 경주수가 이 정도 되면은요, 예, 됩니다. 예, 되는데, 예,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통계량이 형성이 돼요.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로 볼 때 16, 17% 보통 14%인데 16, 17%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잘 나오는 추세다 하는 거예요. 뭐가요? 211이. 그럼 짝홀호로 베팅을 했을 때 5,000배 한번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삼성하고 5,000배 평생 가도 못 잡아요. 실수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제주 경주를 서울 경주로 샀다든가 뭐 이랬을 경우는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실수로 하늘이 도와서. 예, 그렇지 않고서는요. 예, 그러니까 베팅 실수로 위에는 그러니까 2번 찍었는데 3번 찍었어. 근데 취소하도 할 수 없어. 근데 그 3번이 똥말인데 그게 들어와 버렸어. 그런 경우. 그러니까 하늘이 도와서 그렇게 또 그런 경우에만 그 3,000배도 잡고 뭐 5,000배도 잡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잡혀요. 그냥 잡혀. 예.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하게 되면 아까 같이 48 베팅만 하게 되면 이 원하는 거 3,000배 아니야 5,000배 10,000배까지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예. 그냥 나 안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잡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베팅론 이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짝홀홀 아까 그와 같은 베팅으로 베팅을 하시라 하는 거야. 한번 지금 테스트 해보세요. 예. 만약에 이렇게 베팅했는데 졌다. 돈만 더 낭비하고 못했다. 근데 한 달 이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러신 분은 저 찾아오세요. 예. 만약에 이기셨다. 그러면은 전화라도 주시고 메일도 주시고 저 블로그에도 글을 좀 올려주시고 예. 뭐 후원금을 주셔도 뭐 저는 사양은 하진 않습니다. 제가 넉넉한 여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제가 오행마법으로 참고로 말씀드려요. 오행마법으로 지금은 별로 시큰둥해서 잘 안 하는데 예전에 검빛이라는 거 아시죠? 검빛 포털 사이트, 경마 포털 사이트 거기에서 예상대회를 매주 개최하면서 1등을 10만원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다크호스로 돼 있어요. 제일 많이 상금을 타갔거든요. 예, 뭘로? 오행마법으로요. 예. 오행마법은 뭐 이렇게 뭐
우수한 성적으로 10%에 랭크 됐습니다. 5%에 랭크. 그게 아니에요. 단 0.001. 그러니까 1등만 합니다. 1등. 이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팅 10,000배, 5,000배를 딱 잡아낸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내는 거예요. 틀림없이 잡아냅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이 1등을 했고 월간 1등, 주간 1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기 싫어도, 맞추기 싫어도 그거 맞추고 이기기 싫어도 이기게 됩니다. 이거 웬만큼 뭐 하시면은. 예. 이게 틀림없어요. 남들은 잡으려고 애를 써도 못 잡는 것을 나는 잡기 싫어도 잡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장을 한다니까요. 이러다가 안 되는 사람이나 지는 사람은 절 찾아오세요. 예, 저 찾아오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뭐 빵 들고 오시 안 하는데 빵 들고 오신 분들도 있긴 있지만은, 예. 그래서 하여튼 여하튼간에 제가 농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제가 여기 오산에 있거든요. 오산에 있는데 바로 빵집 앞에 있습니다. 얘가 저 길 옆에 바로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많이 와요. 예, 많이 오는데 여기 보면은 211이라는 이 배팅법, 이 홀짝 배팅법인데 원래 오늘은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짝홀로 48개를 배팅하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긴다. 근데 엄청난 배당. 예. 그래서도 뭐 수천 배짜리를 잡기 싫어도 잡게 된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왜 100배팅이 아니냐, 5개씩 하면 처음 인기 1위하고 인기 꼴찌는 지웁니다. 예. 그렇게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장이 지우고,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2개, 3개도 막 지워가지고 6배팅도 될 수 있고 10배팅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이건 하나 돼지 먹기라는 거 있어요. 이 화투 치다 보면은 7번 그 멧돼지 모양으로 쌀이 멧돼지 그림 있죠? 그 화투의 장에 7이라고 돼 있는 거, 멧돼지 쌀이, 예? 쌀이 그림에 멧돼지가 나와 있는 그거에서 돼지인데, 심심해서 돼지만 나오면은 카드 돼지 잡으면 돈을 태워서, 서로 돈을 태워서 먹기, 돼지 먹기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돼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그걸 강조하면서 제가 요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또 계속 진행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기마 비인기마 엮기, 요거는 아까 시뮬레이터에서 보여드렸어요. 배트심. 여기서 아까 인기 6, 7, 10, 11에서 2, 3, 4위를 중단에, 위에는 6, 7, 10, 11을 잡으면 이것은 155%의 환수율을 얻게 된다 하는 거요. 예, 이건 이 하나의 사례인데 여기 20개 정도 이렇게 뽑아놨어요. 20개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말씀드리면 요거는 강좌에, 그러니까 강좌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행론의 자세한 부분들은요, 제가 강좌에서 전부 알려드릴 거예요. 강좌에서 알려드리고, 필요한 분 원하는 것들을 다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28 청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모든 사리사욕을 떠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행 추세, 그 다음에 반대여행 패턴은 언제나 잘 나오나, 이와 같은 것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나가야 돼요. 1, 2분 안에 이제 끝내야 되니까. 자, 안쪽 주로 무거운 얘기,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상가 중에서 안쪽 주로가 무거워서 내적 번호가 입상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거 맞는 거겠죠? 겉으로는. 예. 아니, 바깥쪽 주로가 무거워서 이제 외곽 번호가 이제 못 온다. 그런 얘기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경마가 수영처럼 같은 레인을 따라서 뛰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영은 같은 레인으로 쭉 가잖아요. 근데 경마는 뭐 10번이 10번 주로가 따로 있나요? 10번 주로, 1번은 1번 주로로 따라서 가야 되나요? 안 그렇죠. 이게 안쪽으로, 선행력에 따라서 안쪽으로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바꿈을 해가지고 이렇게 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마가 주행처럼 레인을 따라 뛰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안쪽 주로가 무거워서 내적 번호가 입상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 허황된 말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게 뇌피셜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유기론에 이런 거 있어요. 큰 수와 작은 수. 요것도 나중에 강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수와 작은 수를 뽑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딱 간단하게 그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알아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여기 이런 식으로, 자, 간단하게 소개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안쪽 번호가 오느냐 바깥쪽으로 오느냐, 요 두 개의 그 지지를 이렇게 좌우로 이 자처럼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서 맞히는 거예요. 요 라인에 이렇게 해서 요 라인을 미하고 지금 축하고 이렇게 맞췄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예. 수월장이면 술하고 이제 뭐 진화지지, 술하고 술하고 축하고 맞추면 얼마 되나? 여기죠. 여기서 맞추면 그때 진화지지, 진화의, 그러니까 진이 변화의 상징이거든요. 예, 자아지지, 진화지지, 묘화지지 뭐 등등해서 뭐 인화지지든 뭐 좀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용을 따는 거 진화지지, 이게 변화의 상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좌우 모유 등등 해서 월의 12개 중에서 초입, 중입, 말입에 해당되는 것과 일치하게 되면 그 기운이 돌고 돌기 때문에 그 순환된 그런 우리의 설익은 거, 완전히 익은 거, 덜 익은 거, 중간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큰 수와 작은 수를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자세하게 이 강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병만은 쌍대가리 원칙,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카지노 확률 원리, 이것도 넘어가고, 꿈이 이제 예지, 이것도 이제 이건 강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마법 행운수는 720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요걸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행의 720 패턴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간지의 4개의 기둥, 이 사주가 4개의 기둥 아니에요. 예,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했는데, 일주를 내 자신이고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그럼 일주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행운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이고, 어떤 기운을 갖고 태어나느냐, 그런 건 뭐예요? 일주. 예, 일주. 오늘 날짜라는 거예요. 오늘 날짜에 태어난 사람. 자, 이거 보세요. 자, 어떤 게 일주냐? 이게 일주예요, 일주. 이거 만세를 보시면, 여기 오늘은 무슨 일주냐? 오늘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주를 태어났냐 하면은, 오늘은 8월 13일이잖아요. 그러면 갑인이래요, 갑인. 갑인이래서 이 갑이 목이거든요. 목의 기운을 태어났어. 요게 이제 일진이 갑인이고요. 연이 태생이 뭐냐면은 을사. 그 다음에 갑진월. 요거는 조상이에요. 조상.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그 다음에 요거 시간은 미래예요. 시간은 일주서부터 해가지고 또 24시간으로 나누면 딱 바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주가 생성이 되면은 이 일주가 기준이다. 일주가 항상 일주 기준에서 여기에서 이 기운에 따라서 이제 저걸 푸는 거예요. 그 명량이 자기 행운 그 사주 운수를 푸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것의 기게 60가지거든요. 60갑자라고 하잖아요. 60갑자인데 월지, 요게 월의 지지율이 신월이거든요. 지금 현재 신월이라고 그래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했을 때, 그래서 오미가 바로 이제 여름 지나고요. 이제 신이 됐어요. 신부터 가을이에요. 가을. 입추가 지났잖아요. 여기가 입추거든요. 입추부터 신이에요. 여기까지는 미월이거든요. 여기 미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신이에요. 신우대 찍히잖아요. 예. 이 입추 지나면 다 신월이라고 합니다. 예. 입추 지난 달.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패턴이 12개 곱하게 되면, 예? 일진 60개의 갑자, 12개의 월지 곱하면 720 패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승리 패턴들은 단승식이 114%, 쌍승식은 118%, 이런 식으로의 승리를, 이건 틀림없이 보입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행운수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매주 이제 행운수를 올리거든요. 행운수를 올릴 때, 행운수의 황금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행운수,
행운수에 대해서 행운수 축으로 인기 1위, 2위, 3위, 4위 네 구멍을 베팅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때는 단성식 범위가 요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기 최하위는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팅을 딱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얼마? 118%를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운수에서 어떤 조건이 또 있냐면은 행운수의 15 이상 그러니까 행운수 값이 주간 예측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게 15% 이상 되는 건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KAX거든요. 이게 12이 돼 있고 여기는 16이 돼 있잖아요. 10은 15 이하죠. 이게 16 이상 될 때 KAX가 16 이상 이게 그러니까 편차 확률이에요. 편차 확률. 그러니까 10%나 우위에 있다. 이건 16%나 우위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1번이 얘는 8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번이 행운수인데 얘도 1번이 8번이 행운수인데 이건 8번이 행운수가 15 이하니까 약하다. 얘는 15 이상이니까 강하다 하는 거예요. 그 밑에도 여기 썼어요. 이렇게 KX가 15 이상이면 강하다. 그리고 KWN이 KAN 단순고배당하고 일치하면은 또 강하다. 이걸 이 뜻을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걸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행운수가 약하고 이날은 행운수가 강하다. 8월 3일 1번 4번 1번이 행운수가 강하다. 실제로 강한가요? 강한가요? 한번 봅시다. 자, 마사회에서 경주 성적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8월 3일 일요일 거. 이게 8월 3일 일요일 거죠. 8월 3일 건데.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1번이 많이 나오네. 11번도 1번이에요. 여기 11번. 1, 6, 11이 오해우리 1번이다 하는 거예요. 1번. 11번, 1번, 6번, 뭐, 1번, 1, 6, 11이, 지금 이제 눈이 가물가물해서 11도 해가지고 6번 꽤 많이 나왔어요. 이게 터지는 번호에 이제 특히 작용하거든요. 6, 40.2번. 요거는 이제 3척에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요거 14배. 그 다음에 6번 19.7배. 터지면 4, 11. 요것도 11번이죠. 1번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1.9배. 전부 행운수가 작용을 한 거예요. 배당이 이제 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행운수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쌍승으로 볼 때는 118%,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단승으로 볼 때는 114%다. 이거 실제로 통계가 나온 거예요. 30년치. 1993년서부터 2025년 현재까지 이렇게 통계량을 다 뽑은 겁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시뮬레이팅 해봤더니 바로 이와 같은 환급률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때 이 조건이 뭐냐면은 15 이상일 때 15 이상일 때 그리고 단승 배당이 몇 배당부터 몇 배당까지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게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기 1, 2, 3, 2, 4위 꼬리로 배팅하고 하는 경우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로 한 것만 소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일호행 아까 몰려다니는 근거를 얘기를 했고요. 동일호행의 환급률은 얼마나 나왔느냐? 131.5. 그러니까 네 구멍으로 샀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언제냐? 동일호행이 한번 나왔다면 그 다음번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서 그날 이후로 쭉. 그러니까 이 경기에 나왔다 그러면 3경주도 계속 동일호행으로 사는 거야. 9경주에 나왔다 그러면 10경주, 11경주를 동일호행으로 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몇 구멍? 네 구멍씩 사는 거야. 네 구멍 안으로 줄여서 사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131%가 나온다 하는 거야. 네 구멍으로 다 적중했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131%보다 적겠죠. 네 구멍으로
또 어떻게 보면 또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구멍으로도 적중하는 사람이 있다. 뭐 두 구멍으로도 적중하죠. 저는 이제 보통 두 구멍으로 적중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두 구멍으로 추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늘어요. 예, 그래서 될 말 안 될 말을 자기가 선별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이게 구멍수를 줄여가지고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오행. 반대오행은 뭐냐? 이게 이제 반대로 나오는 거야. 이게 세 가지 초식이 있는데 이것은 강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반대오행 초식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한다. 또 이런 식으로 온다. 요건 기본이고 요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정통이에요. 요건 정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이 이게 모두 1이고 모두 2고 모두 1이에요. 이게 다 모두 1이고 그때 각각의 환급률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두 2예요. 예, 그 다음에 모두 3이다. 모두 3은 이제 초식이라고 그래요. 일명 초식.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신뢰성이 높아지는 그런 거고요. 예, 그런 반대 오행에 대해서 평균 131%의 환급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 반복마번. 반복마번도 아까 설명을 했지만은 이때는 119%의 그 환급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네 구멍으로 한줄 했을 때. 그러니까 반복마번은 30%다 이거죠. 반복이 되면. 근데 그때 그 다음에 그걸 공략했을 때 적중률은 16%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에 표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표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표를 참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 인기. 이거는 정해진 바가 없어. 여기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예,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한 가지나마나 한번 전부 조사를 해봅시다. 예, 반복 인기도가 어떤 효력이 있나 보면 제가 이거 쭉 찾아본 건데 인기 하위가 이제 예를 들어 반복이 됐을 때 그걸로 공개하면 돼. 요게 이게 리스트 보는 법을 먼저 설명하면 경주 번호, 요일, 경주 유형, 등급, 거리,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주로 한수열 RP, 그 다음에 출주도수, 요거는 경주 강도 1부터 10까지 있어요. 유령마 숫자가 이제 5마리까지 있는데 6부터는 뭐냐면 어려운 편성이에요. 쉬운 편성, 어려운 편성일 때. 이것은 뭐냐면 마번 12번, 10번, 11번이 들어왔다. 1착, 2착, 3착 마번을 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인기도 1, 2, 3, 2를 표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7, 2, 4, 2, 2가 들어왔다. 인기 1경주는 12번, 10번, 11번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터졌죠. 8, 2, 5, 2, 4, 2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복승식 배당이 131.9배, 쌍승식은 397배, 이 삼복승식은 118배. 예. 그 위에 여기 옆에 더 있지만은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거만 알면 되니까 어느 정도 배당이 나왔고 이것을 공략할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만 초점을 두고서 맞춘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요 인기도예요. 인기도 8위, 5위, 4위.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는 이 14개 경주의 특별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이제 4위, 4위가 반복해서 요거 하나를 먹을 수 있겠네. 요거 두 개를 먹을 수 있겠네요. 이때부터 공략을 하면 요 두 개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인데 이렇게 하나 먹을 수가 있네요. 4위가 반복이 됐으니까. 근데 4위 반복은 별로 쳐지질 않아요. 6위 이상 인기 하위가 반복이 됐을 때를 봅시다. 여기도 이제 4위가 반복이 되는데, 자, 두 번이 나왔다 그러면 반복된다고 본 거예요. 세 번째부터 공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7위가 두 번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도 공략하고 여기도 공략할 거 아니에요. 나올 때. 그럼 요거 나올 때, 그 다음에 공략할 건지 아닐 건지 추세를 또 봅니다. 예. 그럼 요 세 번, 4경주는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이 나왔잖아요. 7위가. 예. 그럼 네 번에 36.5배짜리 복승은 맞출 수가 있어. 세 구멍으로 맞추는 거죠. 1, 2, 3이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또 판단을 또 해야 돼요. 예. 계속 할지, 다음에 할지는 판단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인기 2위 같은 건 치고 많고, 7위, 8위 같은 거 나오는 걸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8위가 나왔나요? 8위 아니고. 여기도 7인데 이게 뭐지? 야, 이거 찾기가 좀 그러네. 이건 5위. 5위는 치고 하지 말고
자, 7이, 6이, 7이, 8이가 나왔을 때, 여기 8이가 두 번 나왔네. 아, 이거 안 나왔고요. 자, 이 조금 나올 때. 더 있을 텐데. 6이, 7이. 자, 5월달인데, 6월달. 여기도 7이네요. 7이가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죠? 예. 그럼 요 간격으로 이 몰려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여기도 공략하고 여기도 공략하고 여기도 세 번째 공략할 때 맞췄네. 35.1회.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면 된다. 여기 뒤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기도가 반복이 되는 그런 경우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예, 반복 인기도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예. 2회, 3회의 마술이라고 했잖아요. 2회 끝나고 3회째에 나온다 또. 예. 4회째는 몰라도 3회째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예. 반복이 되는 고배당, 비인기말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얘기했을 때 경주별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1경주는 행우수, 2경주는 반대여행 모두 2를 적용하고 3경주는 모두 2, 3을 적용합니다. 3경주, 11경주. 그리고 동일호행, 반복호행은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에 선별해야 돼. 행운수까지. 이거는 선결해서 적용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게 반대호행이 적용하는 게 초시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일 많이 적용을 한다. 1경주는 행수밖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경주 결과가 없으니까. 반대호행 적용하면 앞에 경주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호행 2, 3초씩은 뭐야? 두 개 경주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주별로 선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행 추세 해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